2학기 2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 1탄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랑 약간 뭔가 좀 다른가 싶은 것들, 그리고 답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매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 속에서 설명해 줄게요. 수업 시간에도 아마 언급할 것 같아요. 1번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수화물, 요렇게 화학식이 써 있어요. 들어있는 시험관을 가열했을 때 가열된 부분에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수화물에서 물이 빠져 있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모습인데 이제 그림이 없네요. 그림이 없지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마 편집하다가 그림 어디 날린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냥 요 염화 코발트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했고, 위쪽에서 염화 코발트 수화물과 염화 코발트 화학식을 줬으니까 반응식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생성과 분해 반응이면 뭐 꼭 그래라 라는 법칙은 없지만 보통 경우 이제 앞쪽에 써 있는 게 정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성되는 걸 정반응으로 표시를 해보면 염화 코발트가 물하고 만나죠. 그래서 수화물이 COCl2 6수화물이 되는데 물 분자 6개랑 수화해야 되니까 6개 물 분자가 들어가서 정반응이 이렇게, 그리고 가역 반응, 역반응도 진행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2번 다음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죠. 메테인의 연소화학 반응인데 이 반응은 한쪽짜리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여러분도 배웠지만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 조건에 따라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미 날아간 이산화탄소 기체와 수증기가 다시 메테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없겠죠.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건 가역 반응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중 동적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비가역 반응에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동적 평형에 아니죠. 가역 반응에서 도달하는 거니까 아니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존재해야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 3, 4, 5는 다 맞는 말이고 1번만 틀린 답입니다. 그림은 밀폐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 이제 그림이 여기는 있네요. 화살표가 여러분들 인쇄물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잘 보면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죠. 증발이 3개 화살표로, 응축이 3개 화살표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 상황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죠. 자, 그러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은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감소하거나 하지 않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 시간이 지나도 용기 속의 기체 상태의 물 분자 수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응축이 일어나는 만큼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되는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가 일정하게 가고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디귿이 맞아요. 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 유인물의 정답은 디귿이라고 그냥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니까 뭐 디귿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못 찾아낼 건 없겠죠. 자, 5번 물 100ml에서 설탕을 계속 넣어줄 때 수용액의 몰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설탕, 소금을 계속 집어넣는 반응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녹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겉보기 속도를 말했던 거고, 실제로 용의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여러분 증발과 응축에서도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했잖아요. 용의 속도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온도가 일정하게 가면 용의 속도가 같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서 여러분이 아마 이걸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석출 속도는 처음에는 고체가 들어가서 용해되는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용해가 되고 있는데, 용해돼서 용액 안에 용질이 녹아 들어간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석출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설탕의 석출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돼요. 그런데 언제 그게 일정하게 가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용액의 몰 농도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게, 더 이상의 농도 변화가 없을 때, 이제 녹을 만큼 녹아서 정반응과 역반응, 용해와 석출이 일정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서 이미 용해 평형에 도달했어. 그렇기 때문에 쭉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석출 속도는 다하고 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몰롱도 물어봤는데 지금 설탕의 몰수가 이 B를 넣었을 때 최대한 맥시멈 녹아 있는 거죠. B 몰만큼이 얼마에 녹아 있어요? 물 100ml에 녹아 있어요. 자, 물 100ml,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용액이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몰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보통 고체 물질을 녹이면 용매의 부피가 전체 부피랑 거의 일정하다라고 봐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리에서는 그냥 0.1리터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농도를 계산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 용액이 100ml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풀어도 어쨌든 10B죠. 그 X가 10B이기 때문에 X가 B랑 같다는 말 자체가 틀렸고 엄밀하게는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가 맞는 거다. 그 다음에 나에서 설탕을 B만큼 더 넣어주면 이미 용의 평형에 도달했고 물의 양이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설탕을 더 넣는다고 해서 뭔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용의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다 녹아있는 상태,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말하는 상태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용지를 더 넣는다고 해서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는 나에서부터 용의 평형이 유지되어서 다까지도 계속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요것만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6번 그림은 NO2가 N2O4가 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 물질을 어떤 거를 넣고 시작을 하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같아지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고 언젠가는 동적 평형에 가게 돼요. 그래서 뭐 생성 반응물만 집어넣거나 생성물만 집어넣어도 결국은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고 두 가지를 다 넣어도 결국 동적 평형에 도달해요. 어찌 되었든 무조건 도달한다.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7번 그림은 밀폐 용기 A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분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A만, 얘가 A죠? A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출발했어요. 2분이 지났더니 A가 4개, B가 2개죠. A만 넣고 시작했는데 B가 생겼다는 건 A가 반응물, B가 생성물이니까 A가 B로 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고 8개를 넣었는데 4개만 남게 되었으니까 A가 4개가 반응하는 동안 B가 2개가 생겼다.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A가 반응하는 동안 B가 생겼는데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그래서 개수비가 2대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4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A가 4개고 B가 2개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2분이 지났을 때 어디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역 반응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밀폐 용기 속에 기체를 넣고 아마 기체가 생성되었다 이런 이제 언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반응식의 각각의 것들이 기체라는 거 상태 표시라면 G를 표시해 줘야 되고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밀폐 용기 속에 뭐 A를 넣고 반응시켜서 괄호하고 단 A와 B는 모두 기체이다. 뭐 이런 식의 전제가 깔릴 거예요. 그리고 나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라는 거 맞죠? 6분이 지나면 이미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이 계속 놔두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농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는다. 달라지지 않아요. 기억과 니은만 만든 말이죠. 자, 8번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가역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폐 용기에 물을 담아놓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한 시간, 그러면 이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줘도 된다. 상평형에 도달했다. 그러면 증발하는 물의 분자수와 응축하는 물의 분자수가 같겠죠. 그리고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번 설탕을 물에 녹여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그 값이 일정한 것,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 일정하게 가죠. 석출 속도. 속도가 일정해지면 녹는 거나 석출되는 게 같아져서 걔네들의 안에 있는 용해되는 설탕의 분자수가 일정하게 갈 거고
그리고 녹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도 일정한 상태로 유지돼요. 물론 가만히 있진 않죠. 계속 녹고 계속 석출되는데 그 양이 동일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보니 용해간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이 일정하니까 농도도 일정하게 간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11번 NO2가 반응하여 N2O4가 되는 앞에 있었죠? NO2가 반응해서 가역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양쪽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N2O4가 됐는데 NO2가 N2O4가 되려면 재료가 몇 개씩 필요해요? 2배 필요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자,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동적 평형이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12번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X로 표시해라. 자, 반응물이 모두 아니에요.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해야 돼서 모든 물질들,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해야 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면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응물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반응은 일어난다.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는데 움직임은 계속 있다. 동적 평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일어나고 있다. 맞죠? 13번 다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물하고 결합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염화 코발트 수화물 예정에 가열하면 열을 해 가해서 물이 날아가게 이 수화물로 되어 있는 이 결정수가 날아가게 해주면 푸른색으로 다시 변하게 되는 거 맞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드라이어로 염화 코발트 종이 이렇게 가열해서 말리는 거 봤죠? 수분이 날아가면 멀레색 파란색으로 돌아가게 된다. 밀폐용기에 염화 코발트 수화물만 오랫동안 넣어두면 한 가지만 계속 넣어두면 결국은 가역 반응은 모든 반응이 다 일어나니까 결국은 정반응, 역반응이 또 일어나서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만 계속 남아서 그 상태로 한 가지만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가역 반응은 어쨌든 두 가지 반응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되겠죠. 답은 3번. 14번 가역 반응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가역 반응, 물의 자동이온화 가역 반응이죠. 그리고 사산화 이질소가 분해돼서 이산화질소가 되는 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기억은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응 비가역 반응이 대표적인 예. 그 다음에 질산은 염화나트륨 AgCl 앙금을 생성하는데 고체 물질의 앙금이 생성이 되면 얘가 다시 용액에 녹지 못해서 가역이 되지 못해요. 이 앙금 생성 반응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5번 그림은 밀폐된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을 때 용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그림이 선명하진 않지만 화살표는 보이죠? 가는 증발이 3이고 응축이 1인데 나는 증발이 3이고 응축이 2.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해요. 다는 증발이 3인데 응축이 3. 여기에서 뭐에 도달해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가에서 응축도 일어나죠. 증발만이라고 하는 거 틀렸고 나에서 기체 상태의 물 분자는 용기 속에서 기체는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에서 시간이 흐르면 동적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속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더 빨라지거나 하는 일로까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 하나만 맞는 말이 되겠죠. 16번도 비슷하죠. 일정한 물에 설탕을 넣었어요. 지금 그림상 보면 이거는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넣었으니까 용해 평형하고 관련된 건데 표면에서 일어나는 걸 봤더니 용해되는 속도는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있고 석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석출도 일어나죠. 용해와 석출이 가역적으로 일어나는데 나에 봤더니 용해 속도는 3인데 석출 속도가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탕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가는 수준까지 못 갔어요. 다에서 드디어 용해 평형에 도달하게 된 거죠. 다에서 드디어 설탕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계속 용해와 석출이 일어나고 있죠. 용해된 설탕도 있고 석출되는 설탕도 있기 때문에 없다. 틀렸어요. 기억 하나 맞아요. 밀폐 용기에 이산화질소 기체를 넣고 반응시켰다. 반응 초기에 지금 여기 얘가 젓갈색이에요. 얘만 넣고 반응을 시키면 처음에 젓갈색으로 시작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일단 정반응이 먼저 많이 일어나겠죠. 정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색으로 일부 변하게 되면 색이 점점 연해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가역 반응이니까 역반응도 함께 일어나서 모두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고 했어요. 2번만 맞다. 너무 쉽네요. 또 나왔어요. 또 NO2 기체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가 되게 어두침침하게 나왔죠. 왜냐하면 NO2가 젓갈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 색깔을 굳이 구별해라까지는 아닌데 NO2가 지금 몇 개 있냐면 10개로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나에서 NO2는 하나, 둘, 셋, 넷, 4개 남아있고 N2O4가 3개 생겼죠. 그리고 다가 됐는데 NO2가 4개 있고 N2O4가 여전히 3개예요.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반응이 일어나서 정반응이 일어났지만 어디에서? 나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가역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에서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 속도 비교했는데 가는 반응물만 있잖아요. 정반응의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나부터 다까지 아무런 일도 없다는 건 실제로 아무리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동적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다에서 NO2랑 N2O4의 농도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농도 변화가 없죠. 일정하다. 답은 5번이다. 자, 19번.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고 했어요. 질소기체, 수소기체, 암모니아 기체가 가역 반응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반응식 맞춰보면 질소 원자 2개 만들어주고, 그럼 수소 원자 6개 되게, 6개가 되게 6이 아니라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밀폐용기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넣은 후, 자, 밀폐용기에 얘네들을 넣었어요. 그래도 동적평형에 도달하죠. 동적평형에 도달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진행될 수 있고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용기 안에 기체가 뭐가 있냐 다 써라 그러면 N2, H2, NH3 모두 다 존재한다. 반응물, 생성물이 다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20번. 일정한 온도에서 수조에 액체 A를 넣고 그림 가와 같이 유리덮개로 덮었더니 액체 A의 양이 줄어들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와 같이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평형에 도달했다. 자, 이거는 A가 증발되면서 일어난 동적 평형의 증발과 응축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은 증발 속도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용의 속도랑 증발 속도 같은 애들은 특별히 주변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일정하게 갈 거예요. 증발 속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응축 속도나 석출 속도 같은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응축의 속도는 A가 처음에 A를 넣고 시작하면 이 유리종 안에, 이 덮개 안에, 유리 덮개 안에 A 기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응축되는 양이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증발이 좀 많이 일어나면 이제 응축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응축 속도가 뒤로 갈수록 빨라지게 되는 거죠. 나에서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자, 22번. 그림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자, A와 B가 반응하여 A와 B를 반응물로 보고 기체 C가 생성되니까 얘가 생성물이니까 화학 반응식을 쓰면 지금 보면 나에서부터 농도의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 나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럼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가역 반응인데 기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개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어떤 화학 반응이 개수비에 맞춰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씩의 변화량을 가지느냐를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 0에서 나까지 도달했을 때 봤더니 여기 C는 0에서 2만큼 반응했어요. 근데 A하고 B는 2에서 1까지 1만큼 반응했죠. 그럼 C가 2 생길 동안 A하고 B는 1만큼씩 감소했으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1대 2. A, B 1, C가 2 이렇게 되겠죠. 1대 1대 2고 우리가 1은
써주지 않으니까 이런 생략하고 이렇게 반응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응식의 개수는 변화량의 비율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리고 시간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가는 아직 더 정반응이 많이 진행돼야 돼요. C가 아직 다 안 생겼어. 정반응이 좀 더 빠르게 더 많이 일어나서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서 A와 C의 농도는 A의 농도는 1이죠. C의 농도는 2죠. 같지 않아요. 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요. 다해서 반응 용기에 다해서 반응 용기는 결국 뭐예요? 세 가지 물질이 모두 존재해요. 왜냐하면 나에서 이미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물질들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2번이 맞다. 23번 표는 밀폐 용기 안에 물을 집어넣고 시간에 따라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보니까 증발 속도는 변화가 없는데 응축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ET의 시간이 되었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으면 여기서 뭐예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계속 동적 평형이에요. 그래서 X는 A예요. 그리고 물은 상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맞아요. 용기 내의 물의 양이 용기 내의 물의 양은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T하고 ET는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T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ET하고 4T는 동일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겠지만 T는 ET보다 물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기억 하나 맞네요. 24번 설탕에 대한 용의 실험이다. 25도씨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밑에 4T일 때 용의 평형에 도달했어. 그러면 4T일 때 용의 평형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 농도 변화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녹을 만큼 충분히 녹았고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용의 평형에 도달한 이 상태 이후로 농도는 계속 일정해요. 자, 25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에 설탕을 넣고 만약에 시간이 T만큼 지났으면 어쨌든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용해가 되어서 용액 안에 있는 용질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석출을 하기는 해요. 물론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겠죠. 그래서 석출 속도가 0은 아니고 용의 속도보다 느리다. 그래서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T일 때 설탕의 용의 속도는 석출 속도와 같아요. 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용의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그럼 답은 디귿인데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 이후로 쭉 주변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될 거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디귿 하나 맞네요. 다음 25번 표는 밀폐된 용기 안에 액체를 넣고 증발 속도, 응축 속도랑 각각의 양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갔고 이 C는 1보다 커요. 자, 보세요. 기체 상태랑 액체 상태의 비율이 1인데 C가 1보다 크다는 건 아직 여기까지 좀 더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어요. 여기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죠. 이게 용해니까 여기 평행이 아니라 용해 평형이라고 말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드디어 용해 평형에 도달했어. B는 아직 용해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발 속도가 좀 더 커야겠죠. 1보다 작겠네요. 그리고 C는 1보다 클 거고. 자,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으면 A는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증발 속도가 훨씬 클 거기 때문에 A1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B는 아직 용해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보다 작죠. 그리고 T2일 때, 요 시간일 때, 자, T2일 때 동적 평형 아니었어요. 아까 어디서 동적 평형? T3일 때. 이 속도가 같았을 때가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틀려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유는 C가 1보다 커서 더 뭔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자, 소단은 첫 번째 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2, 3, 4가 많이 힘들기는 할 거라서 여러분들 뒤에 가서 점점 뒷부분 문제 풀 때 좀 신경을 바짝 이제 신경 쓰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